간다잉.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운동량이 P인 입자의 물질파 표현. 자, 이건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 수식 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브로이.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운동량 P,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뭐 이렇게 바꾸고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M은 뭐겠어요? M 뭐겠어요? M이 뭐야? 바로 입자의 질량이 되는 걸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요런 운동량을 갖는 자유입자. 자유입자가 보시다시피 몇 차원? 1차원. 1D라고 하는 게 원 디멘전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수학적으로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1차원이면 수학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선이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만 어떤 자유입자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녀석의 운동량을 P라고 할 때 물질파는 드브로이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들리됐죠? 그러면 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물질파 있죠. 여기에 있는 요 램다를 지금 이제 물질파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함수 하나를 정해 볼 텐데 그 함수 표현이 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파이 x라고 하겠습니다. x. 자, 수직선은 수직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직선이냐면 x축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입자의 위치를 뭐로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x 좌표로만 표현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x는 바로 저 1차원 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차원 좌표 x에 대해서 요렇게 람다로 표현되는 물질파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런 꼴로. 램다군요.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a라는 항이 있고 램다 2파이 x 그리고 사인 함수죠, 그렇죠? 함수 중 하나를 예시로 표현하면 이런 꼴이 될 텐데 이때 a라는 항이 있고 램다는 뭐겠어요? 램다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파. 그럼 이때 이 물질파에 대해서 자, 2파이는 알고 있는 상수 2파이고요. x가 그 1D 좌표, x 좌표를 여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물질파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되거든요. 이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아주 간단한 아주 너무너무 기초적인 파동 역학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0 있고 만약에 웨이브가 지금 뭐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치자. 그런 거를 여기 하나 더 그려보자. 그러면 짠. 뭐야 이거? 어이씨 하나. 아이 잘못 그렸잖아. 다시. 짠. 자, 이렇게 넘실넘실하는 그 파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인파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삼각함수로 표현을 할 때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자, 여기 혹은 여기 이게 이제 보통 뭐냐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맞죠? 이럴 때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y 이퀄 사인 시타라고 하는 거지. 맞죠? y 이퀄 사인 시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x축을 시타로 잡는 거야. 맞죠? 시타로 잡는 거야. 그럼 이때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요 값 이게 얼마냐면 파이고 이 값이 2파이가 된다 이런 말이지.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에 있는 요 마루와 골 사이의 함수값을 각각 a 마이너스 a로 잡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요 a 요걸 이제 우리가 파동에서 진폭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 값이 지금 진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y 이퀄 sin x라고 하면 진폭이 1인 거지. 알겠죠? 근데 거기에 상수배 a를 해주면 그 사인 함수의 진폭이 a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자 마루 한번 나타나고 골 한번 나타나죠. 마루 한번 나타나고 골 한번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기가 각도가 아니라 여기가 변이 그러니까 1차원의 x축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값이 뭐가 되느냐? 변이라고 한다면 이게 램다 바로 한 파장 길이가 되는 거예요. 겁나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반파장 길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함수값을 어떻게 표현한다? y 이퀄 a의 사인 램다분의 2파이 x 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x자리에다가 램다를 넣어요. 그럼 x자리에다가 램다를 넣으면 사인 시타에서 2파이를 넣은 거랑 똑같아지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그 사인파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걸 x축을 그 뭐냐면 변수를 그 x축 변위로 잡게 되면 사인 함수를 이런 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3 자, 앞서 나온 요 파동함수, 요 파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저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쟤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어요. 보이십니까? 자, 한번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상수 a는 변해요, 그대로예요. 상수 a는 그대로고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이 되죠. 그리고 x 앞에 붙어있는 상수들 있죠. 그 상수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뾰병 하고 튀어나오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를 두 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상수 a는 그대로고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램다분의 2파이 x인데 램다분의 2파이가 한 번 더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됐죠, 됐죠? 아, 그러면 이때 놀라웠게도 거누스 이게 뭐예요? 거누스 이게 바로 이거네요. 그죠?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로 돌아오는 거죠. 셀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거에 다시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렇게 물질파를 표현하는 요 이상한 함수 그걸 이제 지금은 사인 함수로 그냥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물질파를 표현하는 함수는 놀라웠게도 한 번, 두 번 미분하면 무식인 무식이 상수배의 원래 꼴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이때 여기에 있는 2파이 나누기 램다의 제곱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요 램다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램다라고 하는 게 물질파였잖아요. 물질파니까 P분의 H죠. 그럼 저 P분의 H를 저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파이 P H 짜잔 이렇게 되겠죠? 거누스 맞아요? 맞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P 제곱에 H 나누기 2파이의 제곱. 자, 저렇게 쓸 수 있나요? 거누스 저렇게 써도 돼요? 자, 이때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뭐라고 했어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뭐라고 썼어요? 관습적으로. H를 2파이로 나눈 걸 뭐라고 했어요? 플랑크 상수 바라고 했었죠. 거기에 제곱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걸 뭐라고 한다고요? H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요. 저래도 되겠어요? 그러나 저기 이해하겠어요? 자, 짜잔. 자,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해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죠. 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운동량 크기 제곱을 이렇게 질량에다가 그 무엇이든 운동 에너지의 질량이 2배 곱해 놓은 거 알겠죠? 저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한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다가 1이라고 하자. 됐죠? 그러면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뭐로 바꾼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바꾼 것이다.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짜잔. 맞나요? 됐죠? 자, M이 뭐죠? 누구 질량? M 누구 질량? 입자 질량.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입자 질량. 이 H바는? H바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나눈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아주 재밌게도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바로 물질파의 함수란 말이에요. 맞죠? 물질파의 함수란 얘기죠. 그게 놀라웠게도 시각적으로 여기에 대응이 되고 다시 원래 파동함수로 돌아오네. 아이고 여기 실수 하나 했네. 저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관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됐죠? 그럼 여기서 놀라웠게도 3, 4 오퍼레이터 우리말 번역 연산자의 발견. 연산자의 발견. 자, 재밌게도 지금의 경우 파이 x에 짜잔 이런 연산을 하면 자 여기서 연산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얘는 뭐 변하는 거야 상수예요.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은 이건 변하는 거예요 상수예요. 정의된 상수죠. 상수별을 한 다음에 자 이거는 뭐 어쩌라는 얘기 몇 번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2번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파동함수 파이가 있고 상수함수에다가 이렇게 2번 미분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 두 번 미분을 하라라는 이 명령을 연산을 하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 놀라웠게도 그 운동 에너지 이 K가 나오고 원래 함수 파이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식을 그냥 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 이해했어요? 남기 장점 그죠? 그거 이해했죠? 썼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주나? 여기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이때 마이너스 h바 제곱 2m 곱하기 두 번 미분한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파이 x를 영어 표현으로 웨이브 펑션 자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말은 나와 있는 이 수식 있죠. 이 수식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이해했죠? 그냥 몇 번 미분 두 번 하고 곱하기 나누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 있는 이 수식을 보고 수학자들 혹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있고 그걸 파동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거기에 운동에너지 연산자를 걸면 다시 운동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서 파동함수가 나온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걸 보면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희한하잖아요. 이런 꼴이. 그리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보통의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표현을 자기는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혹시 자기 이런 계산 해본 적 있어요? 행렬에서 예를 들면 요런 꼴의 계산이요. A, B, C, D 이 행렬에다가 X, Y, Z, W 계산을 했더니 어떤 상수 K가 되고 X, Y, Z, W 원래 행렬로 돌아오는 이런 계산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행렬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행렬 안 배웠어요? 아, 행렬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진짜 수학 좀 열심히 해요. 알겠죠? 열심히 해.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선형대수라고 하는데 선형대수에서 사실은 원래 그 요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매트릭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연산을 했을 때 놀라웠게도 앞에 행렬이 상수배가 되면서 뒤 행렬이 그대로 나오는 이런 계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있는 x, y, w, z, w 요게 지금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에 대응이 되고 여기에 있는 요 상수가 요 운동 에너지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연산 방식, 이게 또 다른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계산 결과를 수학자들은 예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저런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계산 방식과 결과가 있다라는 걸 수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미분 방정식 형태도 원래의 파동함수에 어떤 연산을 하고 그러면 어떤 상수배가 되고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금 하려고 하는 슈레딩거 이쿠에이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썼죠? 썼죠? 자, 됐슈?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주다. 1차원에서 속박된 입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입자요? 속박된 입자. 자, 아까 1번은 속박된 입자였어요? 자유 입자였어요? 자유 입자였죠? 근데 자유에서 속박이 되면 난데없이 무슨 에너지가 생기게 될까요? 속박된 입자가 되면 난데없이 무슨 에너지가 등장하게 될까요? 자, 지금 이 자유 입자에서는 무슨 에너지 얘기만 했어요? 운동 에너지 얘기만 했죠. 운동 에너지 말고 또 맨날 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속박돼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과 인력, 청력으로 연결이 되면 드디어 뭐가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EP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 위치 에너지는 일관되게 표현되나요? 사실 상황마다 다르게 표현되나요?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상황마다 달리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에 대한 표현을 뭐 이렇게 막 어디서 막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 뭐 막 어디선가 분명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MGH 이런 말 본 적,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이거는 무슨 위치 에너지? 중력의 위치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R분의 M1, M2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인가요? 이거는 만류 인력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K 아니 뭐
이거 보호 모델에서 했었지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1, Q2 이런 표현도 있죠. 이건 어디서 나타난 위치 에너지? 이건 전기 에너지에서 나타난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슨 말이겠죠? 시스템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운동 에너지는 시스템마다 상황이 달라요? 언제나 똑같이 나타나요? 운동 에너지는 언제나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기본적인 표현이 양자역학적이건 고전역학적이건 뭐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건 말건 운동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입자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꼴이 정해져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그 꼴이 다르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를 연산해주는 연산자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일반적으로 (1차원에서는) Vx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연산자는 운동에너지 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위치에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위치에너지 연산자가 있다고 하면 그냥 V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무슨 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당장은 무슨 꼴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저기 쉴게요. 조사십니다. 그러면 이때 이 표현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Vx, 파이 x는 이 P 파이 x가 될 것으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보시죠? 자, 이때 요 파이 x가 뭐라 그랬어요? 파이 x가 파동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EP가 뭐라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Vx는 뭐냐면 그 위치 에너지를 알아주는 연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아까 꼴하고 달라요. 아까 꼴하고 일관돼요. 표현 자체는. 표현 자체는 일관되는 거죠. 파동함수가 있고 운동에너지 연산자를 걸어주면 운동에너지가 나오듯이 파동함수가 있고 위치에너지 연산자가 뭔지 모르지만 있다고 치고 그걸 연산해주면 다시 위치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원래 꼴로 돌아오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저런 꼴로 작용하는 게 바로 위치에너지 연산자다. 건너됐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자 앞에선 무슨 에너지를 얘기했어요? 운동 에너지를 얘기했죠. 지금은 무슨 에너지 얘기했어요? 위치 에너지 얘기했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럼 무슨 에너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짜잔, 이런 수식이 있었죠? 그게 지금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요렇게. 그럼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어쩌라는 얘기겠어요?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짜잔.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얘를 최종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꼴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뭐라는 얘기겠어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1, 그 유명한 표현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냅니다.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뭐를 얘기하냐, 쓸 때 H라고 쓰고요. 의미가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1차원에 대해서. 자,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요만큼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연산 방식하고 요 연산 방식을 합쳐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 나온 결과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게 바로 뭐다?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다음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 연산자의 위치 에너지 연산자 있죠. 다 합쳐서 뭐? H. 알겠죠? H.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E. 저런 간단하게 보이는 저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파동 방정식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 이걸 제시한 사람이 그게 슈레딩거입니다. 그래서 저 슈레딩거는 저 방정식을 제안한 업적으로 뭘 받죠? 노벨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관계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안 됐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자 썼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걷어세요.